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내 가족이 심장병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병 하면 가장 많이 죽는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지 거의 1분이 되고 있죠. 그런데 벌써 44초 동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의 사망률의 60%가 심장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60명은 심장병 때문에 사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정말 대국민적으로 꼭 필요한 운동인데요. 심장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하고 또 예방할 만한 그 위험 요인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제가 내장 지방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사증후군의 그 가장 첫 번째 abdominal obesity, 복부 비만이 내장 비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내장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면 중성지방이 감소될 수 있고, 중성지방이 감소되는 그러한 체중 감량을 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은 혈관의 벽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오늘 심장병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장병 하면은 가장 큰 증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증상은 흉부 압박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흉부에 그 통증이 쿡쿡 쑤시는 통증이나 아니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면 심장병일 가능성인 것보다 여러분들의 근육통이나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은 주로 바이러스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때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불이 생긴 것이죠. 그 몸속에 그 관절에 그 불이 생긴 것을 무엇으로 끄면 좋겠습니까? 천연 소염제, 무지갯빛 음식으로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갯빛 음식이 관절염을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병이 생기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심장혈관이 막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혈관벽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혈관벽이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끈적끈적해진 그 벽에 적혈구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물질도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영양분도 될 수 있고 그 영양소 다양한 것들이 칼슘 이러한 것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붙어있는 현상이 몸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가서 청소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소위 그 인해전술이죠. 그렇죠? 인해전술 같이 그 콜레스테롤이 바다같이 너무 많으면 백혈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 무덤이 생기는데 그 현상을 바로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바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단면도로 이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막히는 그 혈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 환자의 혈액을 뽑은 것인데요. 원심력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혈구와 혈장을 이렇게 분리했는데, 이 혈장을 보면 굉장히 걸쭉하죠. 원래는 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혈관은 바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늘어붙어서 백혈구가 치우려고 하다가 역부족으로 백혈구가 죽어 무덤을 이루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탁 받거나 혈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남아있는 구멍을 딱 막았을 때 바로 심장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심장 근육이 딱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아픈 증상인데, 이것은 쑤시는 듯하게 아픈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발로 내 흉부를 꽉 밟은 그러한 느낌이라고 많은 그 심장병을 앓았던 분들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증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여성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이러한 그 증상보다 조금 다른 소화가 안 된다 하는 그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심장마비가 아닌지 의심은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막힌 관상동맥이 자세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막힌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허벅지에 있는 그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까지 이렇게 가면은 심장 혈관을 사진을 딱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혀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좁은 그 혈관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좁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이제 그 조영술을 하면서 스텐트라는 그 튜브를 꽂게 됩니다. 주로 타이타늄이라는 녹슬지 않는 그 튜브를 꼽는데요. 그 튜브를 꽂게 되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막혀 있다가 치료 후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혈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돼서 그리고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스텐트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서서히 또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플라빅스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티놀이라는 그 약을 또 처방하게 되는데 이 약은 심장 그 박동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번 그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약물을 섭취하면서 또 이 약물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플라빅스는 혈관에 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멍이 잘 듭니다. 그 후유증이. 그리고 아티놀롤은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힘앓이가 없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의욕이 나지 않지? 그리고 또 남성인 경우에는 발기부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다양한 그 약물의 후유증까지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약물의 후유증 중에서 삶의 그 질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죠. 여기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아테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수를 줄이면서 심장이 무리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콜이라는 그 콜레스테롤 약은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는 약을 섭취하다 보면은 간이 망가질 수 있고 또 근육통이 굉장히 심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오히려 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급한 불이 났을 때는 그 불을 꺼야 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이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서 이 약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혈압약이 있는데요. 혈압 때문에 심장 마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asodila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감소시켜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서 혈관 벽이 상하는 것, 상처를 입는 것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로사르탄이라는 종류의 그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혈관벽의 딱지를 막아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빅스,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결국은 딱지 역할을 해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그 구멍의 그 통로를 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플라빅스 약을 복용을 하면은 구멍을 유지하는 그 통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또 쉽게 멍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급한 불은 꺼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불을 꺼주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증이 나의 심장병의 원인인데 그럼 나의 혈액에 염증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면은 가장 그 직결적인 그러한 그 LDL 수치를 알 수가 있는데 LDL 수치만 가지고는 심장병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수치 중에 하나이지만 나의 혈액에 염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잘 갈라진다. 그리고 뱃속이 아프고 응어리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내시경을 해보거나 CT 촬영을 하면 응어리는 없다. 그런데 자주 아프고 응어리가 있는 느낌이 항상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붉거나 검고 눈 밑에 기미가 낀다. 그럴 경우에 내 혈액은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질이 잘 낫지 않는다. 내가 오래 서 있고 그 다음에 힘을 가해서 치질이 생겼는데 조심을 하고 변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질이 낫지 않는 경우 내 혈액이
염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잇몸이 까맣고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역시 혈액이 걸쭉하고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멍이 잘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이 빨갛고 정맥혈관이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생긴다. 그러면 내 혈액이 오염이 됐거나 염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심장혈관을 막아주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혈액 검사를 하면 TC, 토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전체 수치를 검사를 하는데 이 전체 수치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중성지방, 배를 뚱뚱하게 하는 복부 비만증을 일으키는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5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더했을 때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이 나오는데요. HDL은 good cholesterol, LDL은 bad cholesterol, 그리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ugly. 그래서 the bad, the good, and the ugly.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못생긴 것. 그러한 별명이 붙은 콜레스테롤 이름이 있습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이 있으면 좋죠. 어떠한 것들이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할까요? 대표적인 것은 운동과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붉은 포도입니다. 한국의 거봉이나 검은 포도,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천연색소, 또 검은 천연색소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식탁에 꼭 접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심장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것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풀이를 하시면 내가 속 시원한지는 모르지만 내 혈관은 막힙니다. 꾹꾹 참으면은 내 혈관은 막히지 않는데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도 문제가 되고 꾹꾹 참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내면서 육식을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육식을 하면 여러분들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장혈관 속에서 팍팍팍 일어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특별히 화났을 때는 육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스트레스, 알코올, 백미, 밀가루, 그리고 단 음식, 단 것, 이 네 가지가 중성지방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하는 오늘이 40년 됐는데요. 굉장히 오랜 세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한물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아재 개그나 최불암 시리즈가 굉장히 정겹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불암 씨는 단 거를 어떻게 영어로 스펠링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단거, D-A-N-G-E-R 이렇게 스펠링을 한다고 합니다. danger, 그렇죠? 그래서 단 거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최불암 씨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이건 단 거는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danger입니다. 그 다음에 또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기름이 있는데요. 지방질이 있는데 여기 빨간 것이 길면 길수록 피해야 될 지방입니다. 여기 보면은 butterfat, 버터가 있고 코코넛 오일이 있는데 빨간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lard, 이것은 비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동물성 지방은 피해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이 코코넛은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saturated fat, 포화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포화지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코넛 오일은 심장혈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코코넛을 좋아하는 원숭이들도 심장병에 안 걸린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기름은 노란 것이 가장 많은 것, 불포화 지방이 가장 많은 것, 실내 온도에서 액체인 기름들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여러분들 심장혈관을 막히지 않게 해주는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Don't bother me, I'm eating.
나 건드리지 마, 나 먹고 있어 하는 그러한 느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주로 드시는 분들 심장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NO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이트릭 억사이드, 산화질소죠. 산화질소는 여러분들의 동맥을 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천연 혈압약입니다. 근데 이 혈압약이 잘 분비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혈관이 막히지 않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그 혈관벽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산화질소가 분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LDL 콜레스테롤 감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산화질소가 나오면 혈관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산화질소에 의해서 다시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에 산화질소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체중이 감량이 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당뇨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이 바로 산화질소가 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코로 숨 쉬었을 때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분비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는, 또 심장병도 반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 물질입니다. 몸속에서 만드는 심장병 그리고 고혈압 약입니다. 또 여기 심장병에 좋다는 와인 한 잔이 있는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이 이유 때문에 와인을 드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인이 왜 심장병에 좋다 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안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빨주노초 파남보 그 불을 끄는 물 중에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붉은 와인 빛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와인을 드시면 알코올까지 섭취를 하게 되니까 HDL은 조금 증가하는데 나쁜 또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또 분비가 되죠. 그리고 와인은 적은 양을 드셔도 위벽을 아프게 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잔을 드신다고 해도 운전을 하시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데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와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즙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포도즙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를 직접 씹어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씹어 드셨을 때 여러분들의 두뇌의 그 기억센터가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와인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다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와인을 드시는 것보다 포도즙이 좋고, 또 포도즙보다는 직접 씹어 드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포도를 직접 이를 사용해서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틀니 때문에 씹지 못하신다 하는 분들은 씹는 모양만 내도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시는 것과 씹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씹지 말고 여러분들의 항산화제가 되는 포도를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나는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과 가지, 검은 색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체중, 콜레스테롤, 당뇨병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그 포도 색소와 거의 비슷하죠. 가지,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콩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체중 감량,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당뇨병을 극복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음식, 색소, 이것이 몸속에 불을 끄는 물과 같은 음식이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5서빙 정도 되는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5서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5서빙을 보면 과일은 5개 정도가 5서빙이고요. 채소는 썰었을 때 5컵, 그리고 찐콩은 2컵 반, 그리고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는 1컵 정도가 5서빙이 됩니다. 근데 내가 당뇨병이 있다 하면은 말린 과일은 피하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5서빙 정도 드셨을 때 여러분들의 몸속에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 걸쭉한 물질들을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가장 많이 죽는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좋은 천연 콜레스테롤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제가 스타틴 종류, 아까 조콜이라는 스타틴 종류의 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드시면 말씀드린 대로 간이 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이 매우 심한 통증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질 넛인데요. 브라질 넛을 5개, 약 20g을 드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 넛에 들어있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이 셀레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브라질 넛을 먹지 않고 셀레늄 알약만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셀레늄 알약을 드시면 음식으로 드시는 것보다 별로 효과도 없고 셀레늄을 과잉 복용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은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음식으로 드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나, 무엇을 섭취하시는가? 바로 브라질 넛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레늄은 9시간 만에 그 효과가 가장 높이 일어나는데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9시간이 지나면 여기 브라질 넛을 20g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20g을 섭취했을 때 LDL이 가장 낮은 그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넛이 좋으니까 50g 먹어보자. 그래서 50g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20g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인 것이죠.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적절한 그 양이 절제 원칙을 지키는 양이 바로 브라질 넛 5개입니다. 혹은 20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9시간 만에 여러분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HDL은 또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20g을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콜레스테롤 약을 싫다고 하는 분들, 사실 이런 양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안 주게 되면 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 후유증이 있거나 본인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에 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콜레스테롤 약보다는 음식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라질 넛으로 바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 브라질 넛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혈액검사 결과인데요. 제가 강의하러 시애틀에 갔을 때 시애틀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내 의사가 주치의가 40mg이나 되는 심바스타틴을 매일 복용하라고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137로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10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40mg이나 먹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근육통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약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래도 심장병 때문에 이 약은 꼭 먹어야 된다,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라질 넛의 효과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이 약을 안 드신다고 해서 당장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브라질 넛을 20g 혹은 5개를 섭취하면서 혈액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그 브라질 넛을 5개를 섭취하게 하니까 6주 정도 후에 혈액검사를 하게 되셨는데요. 137에서 85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도 200이 훨씬 넘었는데 158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약을 40mg이나 섭취했는데 2개씩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사실은 한 달 정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너무 근육통이 심해서 심바스타틴을 끊고 브라질 넛을 5개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놀래가지고 너무 반갑게 이 콜레스테롤 약을 할 수 없이 복용하게 했는데 이 브라질 넛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계속 복용하십시오. 계속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신나서 제게 본인의 혈액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 브라질 넛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하셔야 되겠죠.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분도 브라질 넛을 드시게 되면 갑상선도 건강해지고 암도 예방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우울증이나 불안감도 극복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산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왜 산속에서 걷는가?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운동을 하시면서 주로 코로 숨 쉬면 무엇이 분비가 될까요?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산화질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혈관이 쫙 이완이 되겠죠? 혈관이 쫙 이완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혈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두뇌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파이튼사이드라는 살림욕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항균제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여러분들의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죠? 혈압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심장마비 위험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깥에서 나무가 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시면 2중의 효과, 또 3중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으시면 또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옥시토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부 비만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산화질소도 나오고 피톤치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걷기만 하시면 함께 걷기만 하시면 아마 이것을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비교를 한다면 수십만 원어치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살림욕을 하시고 균형진 채식을 하시면 막혔던 심장혈관도 뚫릴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심장혈관이 뚫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논문으로 또 제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심장 흉부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받고 흉부를 열고 심장혈관을 이식하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심장혈관 대신에 이식해야 되는 그 수술을 하려고 가슴을 열어봤더니 너무 많이 막혀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무조건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래서 하시던 비즈니스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킹랏에서 차에 가는 것도 굉장히 숨차하셨는데 천천히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처음에는 아주 짧은 거리밖에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좀 더 긴 거리를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형진 빨주노초 파남보 채식을 식사하게 했더니 나중에는 1마일, 2마일, 3마일 그러니까 몇 킬로씩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이 99.9%가 막혀서 수술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10%에서 15%가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도면 어차피 수술을 못하니까 계속 지금 하시는 것을 지속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신나게 지금 잘 운동하고 계시고 건강식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분에게 100% 이렇게 하라고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삶을 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막혔던 혈관을 뚫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또 하나의 혜택이 있는데 막힌 혈관 주위에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막혔던 부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당장 며칠 생활 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막혔던 것이 갑자기 뚫리거나 그리고 없었던 혈관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나 1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히지 않는 생활 습관을 하시거나 지금 흉부 통증이 있어서 조영 수술까지 해서 스텐트가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그 사망률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웃의 정신적인 후원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후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후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거의 19%가 그 사망률이 감소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22명이 사망을 했다면 후원을 받으면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사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따뜻하게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또 신앙적으로 따뜻하게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치유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토끼 연구 실험 결과입니다. 토끼를 6층으로 쌓아놓고 토끼에게 관상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음식을 먹이면서 관상동맥 경화 현상을 지켜본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토끼가 관상동맥 경화 현상이 40%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끼를 먹이던 그 연구원의 키가 작았습니다. 그 토끼를 먹이던 연구원의 키가 작은 것과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관상동맥 경화 현상에 걸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네, 상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토끼를 먹이던 이 연구원은 동물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자기 키에 닿는 토끼들은 죄다 꺼내서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키에 닿지 않는 그 높이 있던 토끼들은 그냥 무의식 속에 그 나쁜 음식만 먹이고 놀아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연구를 하던 교수님들이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시 연구를 반복해도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자 하고 이제는 혹시 고소공포증일 수가 있으니까 토끼를 양쪽 방에다가 놓고 바닥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아주었던 토끼의 관상동맥 현상이 똑같은 나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40%가 지연이 되는 것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끼 실험 결과를 보면 굉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의 그 초월자는 이 연구원이었죠. 그래서 이 토끼가 서로 친한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토끼가 그 수직적인 관계, 그 토끼의 초월자였던 연구원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좋았을 때 토끼의 관상동맥 경화 현상도 지연시킬 수 있다 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초월자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심장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더욱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복습을 위한 숙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심장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설명하세요. 두 번째, 심장병을 일으키는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7가지 증상.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번째, 각 종류의 콜레스테롤을 나오게 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말하세요. 다섯 번째, 운동할 때 분비되는 심장혈관을 도와주는 호르몬과 숲속에서 나오는 치유 물질을 설명해 보세요. 여섯 번째, 막혔던 혈관이 뚫릴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토끼의 수직적인 신뢰관계는 어떤 현상을 일으켰나요? 7가지 내용들을 숙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